이재명 대표 최후 진술도 이제 어제 있었는데 뭐 하여튼 생각보다 길진 않았고요. 네. 지난번 공직선거법 때는 십몇 분 아주 길게 김구 선생,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조방호 선생까지 거론하면서 길게 했는데 이번엔 짧게 했고 표지가리 해서 짜깁게 했다. 변호사로서 수십 년 법정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이렇게 구는 건 본 적이 없다. 이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말을 그냥 고스란히 되돌려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도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재판 드나들었지만 검찰에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저는 처음 봅니다. 이게 수사검사 압박하고 그러니까요. 재판에서 뻔히 이 녹음 파일 전체가 나왔는데도 짜집기라는 게 예. 짜집기를 해서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짜집기를 해서 원본이랑 내용이 다르게 들리게 하는 게 짜집기지. 그게 짜깁기죠. 예. 네, 이거는 공소장은 원래 짜집기 녹음 파일 원본을 다 공소장에 담으려면 너무 길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서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예. 증거 관계를 공소장에 다 담으면 판사한테 오히려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 형사소송법상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공소장에는 일부 내용만 담고 증거로서 말하는 것인데 녹음 파일이 버젓이 4개가 원본이 제출됐는데 뭐가 짜집기라는 것입니까? 심지어 판사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지난번 공판에서 30분 다 들었다면서요. 네. 아마 그걸 다 들으신 법조인들 중에서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공천받은 분들 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민주당의 뭐 하여튼 뭐 전현직 법조인 국회의원들 중에도 일단 말로는 네. 다 검찰이 조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전 이게 비유가 마음에 들어서 한국이 이를테면 일본한 축구에서 4대0으로 졌는데 네. 감독이 나와서 아니 골 먹은 4골 먹은 그 1분간씩 4분간만 4대0으로 졌지 나머지 86분은 우리가 아주 팽팽한 경기를 했다. 네. 왜 이 경기를 하이라이트 4분을 보여주면서 4대0으로 졌다고 우리 축구팀을 비난하냐. 네. 86분을 비긴 아주 멋진 승부였다. 제대로 전 경기를 다 보면서 판단해달라고 만약에 한국 축구 감독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네. 팬들이라는 판사 정말 심판관이 뭐라고 답을 할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지 않을까요? 저도 매우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저도 그 들으면서 아니, 이게- 어이없는 상황이죠. 네. 아니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원본을 어디다 숨겨놓고 재판 내보내는 걸 그중에 한 반만 편집해서 내보냈다면 또 100번을 양보해서 혹시 그런 건가 할 텐데 그거 다 이미 다 나와 있고 다 들었잖아요. 판사가 다 들었고 이제 그걸 들은 판사가 판결문을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짜깁기가 됐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제 인상 깊었던 게요. 예. 검찰 구형이 징역 3년이 있자마자 거의 한 2~30분 만에 예. 민주당 뭐 검찰 독재 뭐 방지위원회인가 이름도 깁니다. 예, 대책위원회 예, 하는 예, 데서 예. 민주당에서 바로 입장이 나왔어요. 예. 굉장히 긴 입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에 보면 미리 써놓은 거죠. 예. 몇 년 구형에 징역 몇 년만 공란으로 해놓고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대략 네. 3년 안팎이 나올 거로 아마 예상을 한 것 본인들도 같아요. 예상을 했겠죠. 예. 그래서 거기 표현들 중에 제가 좀 보고 좀 황당했던 것이 검찰의 개벨스식 무슨 어떤 선동을 멈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검찰에 대고 개벨스 얘기를 합니까? 이게 청담동 뭐 가짜 술자리 의혹부터 해가지고 예. 지금 가짜 뉴스로 선동하다가 들킨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검찰에다 개벨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보기에 좀 민망했고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거의 마치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것처럼 뭐 짜집기 했다 어쩌다 막 그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썼어요. 그 김진성 씨가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위증한 사람이 자백했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증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백할 유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처벌받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뭐 관련 사건으로 뭐 고발된 게 있는지 검찰에 수사 중인 게 조그만 게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압박을 당해서 허위 진술을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그렇게 주장을 얘기를 하는 했어요. 건데 예. 이게 딱 말 자체로 모순인 것이 예. 수사받아서 처벌될 것이 두렵다고 하는 사람이 위증을 자백하면 무조건 본인이 처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처벌을 감수하고 위증을 자백한다? 그러니까 수사를 받기 싫어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건 좀 어이없는 아니, 얘기죠. 자가당착의 얘기를 네, 자가당착의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만큼 김진성 씨의 진술을 흔들지 않으면은 무조건 유죄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것이고 김진성 씨를 흔들기가 어려운 것이 거예요. 예.
일단 이분이 자백을 했을 뿐더러 예. 수사기관에서 자백했고 법원에서도 자백했고요. 예. 이분도 이제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예. 그 법정에서는 자백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꼬리 자르게 하니까 예. 내가 면도 받치고 압박당해서 어떻게 위증까지 하게 됐는데 그렇죠. 당신이 나를 꼬리 자르게 할 수 있냐는 식으로 약간 격앙된 증언까지 했었고 예. 그 장면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었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백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녹음이 있죠. 있잖아요. 육성 녹음이 있는 이재명 있으니까. 대표의 육성 녹음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일단 최후 진술이 짧았던 거는 그만큼 이재명 피고인 입장에서도 이번 건은 딱히 반론하기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네. 그 와중에 이제 짜깁기라는 그 하나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아니 내가 있는 그대로 기억을 되살려 있는 그대로 얘기 달라는 얘기를 뭐 12번 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도 그 한번 쭉 들은 적이 있거든요. 12번까지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네. 몇 번인가 하여튼 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사실 사람의 말에 뉘앙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위증을 부탁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좀 제발 거짓말 좀 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저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요. 잘 좀 봐줘. 우리 사이 몇 년 된 사이인데 뭐 이런 식의 간접적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더 중요한 건 대화의 맥락과 그 이후의 행태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예. 김진선 씨는 기억 안 난다고 하는 사람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잠깐 물러섰다가 그렇죠. 그래서 뭐 조금 얘기해서 막 자기 얘기만 혼자 떠들어서 마지못해 그냥 왜 진심으로 호응하는 게 아니라 예. 아니 뭐 그렇죠 이런 말 하면은 그러면 그때 가서 기억나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무슨 그게 있는 그대로 증언해달라는 뜻이겠습니까? 예. 그리고 행태랑 일치하지 않아요.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대로 증언해달라는 게 본인의 의사였다면 예.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 변론 요지서 보내고 그러니까요. 저쪽에서 어떻게 답하라고 딱딱 정해준 거거든요. 왜 답을 정해줍니까? 심지어 그 증언하러 나가기 전날인가도 다시 한번 또 뭘 숙지시켰다고 하고 중간중간에도 이 쓰겠다는 그 증언 요지서 같은 것도 받아다가 이쪽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당시 피고인 측에서 반려하고 퇴짜 넣고 그런 과정도 있었다면서요. 결제 서류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판사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 이분의 진술서를 받았거든요. 김진선 씨의 진술서를 받은 거예요. 아. 근데 진술서를 받아서 이제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재판장한테 이런 진술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예, 증인 예. 신청을 하는 건데 진술서를 김진선 씨가 얼마나 쓰기 싫었으면 예. 굉장히 마음에 안 들게 쓴 겁니다.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뭐 당연하죠. 기억이 안 나니까요. 예. 없었던 이야기를 증언해달라고 하니까 되게 추상적으로 썼는데 그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써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변론 요지서 보고 뺏겨 써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뭐 그 장면을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증거관계는 정말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비유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이를테면 일진 네. 중학교 일진 빵 셔틀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막 우락부락하고 힘센 일진 애들이 정말 약하고 저 착하고 이렇게 말도 없는 조용한 애들한테 야 너 나 가서 빵 좀 사와. 그래서 네 돈으로 빵 좀 사. 근데 나 참고서 살 돈밖에 없고 그런데 야 너 지갑을 잘 뒤져서 그게 정말 참고서 살 돈인지 딴 돈 없는 친구를 쓸 돈 없는지 찾아봐. 그리고 빵은 저 매점에 있는데 네 돈으로 사오는데 네가 자유의지에 따라서 네가 의지에 따라서 한번 네 자발적 의지로 사왔으면 좋겠어. 내가 먹고 싶은 빵 리스트 이런 건데 네가 한번 참고해. 나 지금 친구들이 배가 고픈데 네가 네 돈으로 사오면 자발적 의지로 사오면 참 좋겠어. 근데 결국 그 친구가 그 압력에 못 이겨서 가서 양호실 옆에 있는 매점 가서 빵을 이만큼 사와서 자기 돈으로 사갖고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학폭이 와서 제가 하도 저를 압박해서 시켰어요. 저는 하기 싫었어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그 일진이 와가지고 제가 자발적 의지란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요. 친구로서 자발적 의지로 사다 달라고 해서 걔가 사온 건데 이게 어떻게 학폭이고 이게 어떻게 빵 셔틀입니까? 딱 이런 꼴 아니에요? 네. 이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제가 보니까 검찰 논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넣어서 검찰 논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 정말 저는 딱 이렇게 놓고 그 우락부락한 일진들이 와서 그 어리고 착한
말 없는 그 학생을 이렇게 압박해놓고는 친구로서 자발적 의지로 네 돈으로 사오라 그런 건데 그게 어떻게 빵 셔틀이냐고 말하는 거하고 저는 네. 이재명 대표 측의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나 피고인이 하는 얘기가 전 비슷한 것 같아서 전 솔직히 국민으로서 좀 불쾌하다는 생각 때문에 좀 이런 애써 비유까지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거기 덧붙여서요. 예, 예. 선생님이나 경찰관 입장에서 그 일진이 하는 변명을 받아들일 리도 없거니와 없거니와 예. 재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일진 학생에 대해 가지고 물론 학생은 이제 훈육이라도 해야 되겠죠. 예, 예. 근데 본인이 이걸 반성하거나 진지한 반성을 토대로 뭔가 한 번 더 갱생의 기회를 준다든지 선처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보겠죠. 하지만 이 학생 이 일진이 최근에도 다른 학생한테도 빵 셔틀을 시키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잖아요. 네. 딱 다른 사건에서 또 더 나아가면 예. 기존 학교에서 빵 셔틀을 하다가 걸려서 전학을 온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다시 와서 또 한 거니까 동정증가가 지금 있는 상태니까 예. 지금은 그런 면에서 과연 이번에 조치할 때 이거를 학폭위가 열렸을 때 견책 정도 경고 정도 주고 말 거냐? 이건 뭐 관리상 퇴학이죠. 네. 이 학교에서 도저히 이 학생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근데 그 일진을 전교 회장으로 뽑자? 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비유가 너무 찰떡인데요. 아니 그런 생각을 좀 네, 해봤는데 네. 아마 판사님들도 뭐 아무리 성향이 뭐 어느 쪽이고 뭐 어느 연구의 소속인지 전 지금 재판부에 그런 건 잣대를 들여대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에 좌우되지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식적으로만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런 듭니다. 일진들 가만 놔두면은요 그- 학교가 폭력으로 얼룩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위증교사나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같은 부분은요 사건이 이거 한두 건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수십 년간 수백 건 수천 건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예. 앞으로도 이게 선거에 있어서 룰이 되는 거고 재판에 있어서 규칙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기준점이 되는 사건을 이재명 대표만 봐준다? 저는 사법부가 절대 그렇게 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위증교사나 공직선거법은 판례가 많이 축적돼 있고 네. 그러니까 형량이나 이 판례가 워낙 딱 이렇게 굳게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재판부도 확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